딱 봐도 상대방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 내용을 영상으로 올린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제가 봐도 제 외에도 그때만큼 힘들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 충분히 들 수 있죠. 나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남아서 너무 괴로운데 상대방은 미련이 남았을까? 또는 미련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긴가민가 하다 라는 생각 충분히 들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방이 미련이 남은 것 같지 않지만 미련이 남은 경우와 이런 경우에 제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상대방이 단호한 게 오히려 나한테 마음이 남았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단호하면 오히려 나한테 마음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렇지만 상대방이 단호한 이유가 나에 대한 마음 때문에 괴로워서일 수 있거든요. 상대방 본인도 마음이 남았는데 헤어져야 하니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괴로워서 또는 상대방이 설득하니 그 설득에 본인이 흔들리는 게 두려워서 단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대방에 대한 아무 감정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단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별할 때 너무 단호하게 행동했다면 헤어지고 시간 지나 생각해보면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로까지 뭐라 할 건 아니었는데 하면서 말이죠. 그렇다 보니 미안한 마음 때문에 나에 대한 생각을 더 하고 나의 좋은 모습이 더 떠올려지고요. 두 번째는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이별이죠. 예를 들면 본인 일이 너무 안 돼서 당장 생활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겠죠. 사실 이 경우는 상대방 본인도 이별을 했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당했다 라는 표현이 더 맞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별 통보는 상대방이 했다고 해도 말이죠. 본인의 의지가 아니다 보니 뭔가 마무리를 못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쓰일 수밖에 없죠. 또 굳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만났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나게 되었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고요. 그렇다 보니 미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SNS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연애했을 때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연애했을 때는 게시물 거의 올리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폭풍 업로드를 한다면 미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게 설령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잘 살고 잘 지내는 모습이더라도 말이죠. 잘 지내고 있다며 상대방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또는 나는 잘 지내고 있다고 본인한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을 올리는 것이죠. 굳이 아무런 미련이 없다면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굳이 올릴 필요도 없고요. 실제로 연락은 잘 되지 않으면서 딱 봐도 상대방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 내용을 영상으로 올린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은 제가 봐도 상대방에 대한 미련이 남은 것 같았거든요. 나한테 마음이 없는데 굳이 영상을 올릴까요? 그렇지 않죠? 미련은 있지만 연락은 하기 싫은 것이죠. 또 연애했을 때 힘들었던 문제 반복될까봐 걱정도 되고 마음은 있어도 그때로 돌아가기가 싫은 것이고요. 물론 그 내용이 나에 대한 비판이나 원망일 수 있는데요. 나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비난이나 원망을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 자꾸 의미심장한 멘트 올린다면 나한테 미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 스토리 염탐한다던가 자꾸 내 SNS를 서성거린다고 한다면 나한테 미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굳이 나한테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애초에 보지도 않겠죠? 그렇다면 상대방이 미련이 남은 것 같을 때 쟤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한 점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선은 미련이 있다고 다 제외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미련이 남은 것과 제외를 하는 게 관련은 있지만 꼭 성공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미련이 있고 마음이 남았음에도 제외를 망설이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평소에는 대화도 잘 되고 좋은 남자친구인데 술만 마시면 연락 안 되고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이런 부분들을 반복하기가 싫어서 만나기가 싫을 수 있죠. 결국 재회를 하려면 이런 문제들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별했을 때는 심각하고 절대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헤어지고 나서 상대방 못 보니 공허함 느껴지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내가 양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나? 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 쟤도 그때만큼 힘들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까지 충분히 들 수 있죠. 그렇다 보면 상대방의 생각이 바뀌어서 연락이 올 수 있죠. 그러니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미련이 남은 것에서 재회로 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 거잖아요. 본인이 아예 옆에 없어야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높죠. 공허함 때문에 말이죠. 그런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연락이 오지 않으면 본인이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또 재회는 원치 않아도 상대방과 연락 정도는 괜찮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럴 때는 재회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부담 없는 내용으로 연락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후로 연락을 시도해도 되고요. 그런 게 없다면 가볍게 안부 인사로 연락을 시도해봐도 좋겠죠. 재회에 대한 부담을 줄수록 상대방은 더 도망가고 싶을 테니까요. 부담 없이 이야기하다가 분위기 좋으면 그래도 그때 내가 양보 조금 더 했으면 계속 만나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랑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넌지시 이야기해보세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할 거라면 그 전에 믿음을 줘야 하겠죠? 예를 들어 술 문제 때문에
상대방이 괴로워했다면 이전보다 술을 덜 마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잘 흘러간다면 자연스럽게 제외할 수 있겠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사연 신청은 카톡 또는 댓글로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